요즘 소니가 좀 미친 것 같지 않나요? 미친 기술 안녕하세요 기인 여러분,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요즘 되게 핫한 카메라죠. 사실은 핫하다기보다는 쿨한 카메라에 가까운데, 제가 소니 알파 6400을 구입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내내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했는데요. 오토포커스가 좋기로 소문난 이 카메라에서 포커스가 나간 영상도 찍어보고 4K가 아닌 1080p로 찍어보기도 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공연 영상도 찍고 유튜브 영상은 모두 다 이걸로 찍었고요. 사진도 찍고 정말 다양한 짓거리를 이 카메라와 함께 했거든요. 제가 왜 알파 7 마크3를 쓰다가 알파 6400을 구입해 메인 카메라로 쓰게 되었는지 유튜브 카메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카메라 시장이 전문가들의 시장이 된 지는 좀 됐죠. 일반 유저들을 위한 카메라 시장은 스마트폰이 잠식했으니까요. 하지만 미디어의 변화에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유튜브 카메라 시장이죠. 좋은 유튜브 카메라란 뭘까요? 우선 가벼워야겠죠. 유튜버에게 카메라는 무기 같은 거잖아요. 언제라도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무거우면 아무래도 사용성에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풀립이든 스위블이든 셀피 스크린이 있는지, 그리고 포커스링을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바로바로 자신에게 맞춰서 잡는 오토포커스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제가 처음 쓴 거는 소니 RX100 마크5A였어요.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카메라였거든요. 가볍고 플랫스크린 달려있고 오토포커스도 괜찮고요. 1인치 센서를 가진 똑딱이 카메라를 100만원을 주고 산다는 건 아무래도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하지만, 대신 소니의 S로그2도 지원을 하고 4K 촬영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막상 실전에 투입했어 보니 굉장히 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발열 문제로 인한 5분 시간 제한이었어요. 이게 4K로 촬영을 하면은 5분밖에 촬영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발열 경고가 뜨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찍다 보면 어느 순간 카메라가 꺼져 한동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계속 찍으려면 5분 찍고 쉬었다가 5분 찍고 쉬었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 카메라인 거예요. 사용자의 건강을 굉장히 신경 써주는 카메라인 거죠. 워라벨. 게다가 이게 발열이 심해가지고 어깨 찜질하기도 되게 좋아요. 아우 따뜻해. 어우 잘 지져지네. 어우 찜질 맛집이네. 브이로그를 찍는 분은 이 카메라가 적합할 거예요. 예쁜 화면들을 미리 스냅식으로 조금씩 찍어두고 나중에 거기에 나레이션을 입힐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요즘 소니가 좀 미친 것 같지 않나요? 미친 이런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데, 이 가격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나왔어요. 바로 알파 7 마크3죠. 가볍지도 않고 틸트도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다 필요 없어요. 4K로 한번 촬영하면 30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그게 가장 컸으니까요. 그리고 RX100 마크5A를 쓰면서 이 쌍 카메라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비싸고 좋은 카메라를 사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알파 7 마크3를 질렀고요. 아직도 할부를 다 못 갚았어요. 근데 확실히 셀피 스크린이 없는 게 아무리 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더라고요. 스마트폰용 앱이 있어서 그 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슈이에 아이폰을 달아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는 앱이 개선되기 전이라 카메라랑 연결도 너무 안 되고 한 번 촬영하려면 세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무겁다 보니까 외부에 가져가서 가볍게 찍기도 되게 어렵고요. 보통은 여기에 고릴라 팟을 같이 쓰는데 그럼 무게가 정말 상당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 잘못인데, 제가 쓰고 있는 삼각대가 되게 싸구려예요. 그 삼각대 위에 이 카메라를 올려놓고 쓰다가 카메라 삼각대가 휘고 말았어요. 그 흰다리가 마치 제 유튜브 인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넘버링이 좀 애매해요. 분명히 전에 나온 6500보다 낮은 숫자잖아요. 그럼 성능도 그만큼 안 좋아야 되는데 손떨림 방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능은 모든 면에서 앞서요. 그리고 넘버가 낮은 만큼 가격은 싸고요. 제가 RX100 마크5A에서 아쉬웠던 점과 알파 7 마크3에서 아쉬웠던 점을 모두 상쇄시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걸 살까 했는데 여기서 약간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소니 카메라를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미 충분히 앱등이인데 거기에 소파까지 테크너드의 스테레오 타입 같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때 비교가 될 만한 제품군이 캐논에서 나왔어요. 바로 EOS RP는 풀프레임 카메라예요. 근데 가볍고 스위블 액정으로 달려있죠. 그렇다고 알파 6400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아요. 풀프레임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그럼 뭐 이걸 사도 되지 않을까?
4K 크롭.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4K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모바일로 보시거든요. 뭐 거기에 4K는 시스템 자원도 많이 잡아먹죠. 하드 용량도 많이 차지하죠. 뭔가 영상을 빨리 촬영하고 빨리 편집해 올려서 빨리 모바일로 소비되는 유튜브 촬영에 있어가지고 4K라는 게 적합한 포맷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제가 단순히 그냥 4K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컴퓨터 성능, 하드디스크 용량. 제가 4K를 택한 거는 아무래도 혼자 찍다 보니까 그때에서 보여줘야 할 일이 있을 때 크롭을 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4K로 찍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화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찍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4K 크롭을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캐논은 1080p 화질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은 소니 카메라로 1080p를 찍어도 되겠지만 소니의 1080p 화질은 진짜 안 좋거든요. 캐논 제품의 1080p 화질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캐논 EOS RP 1080p 화질이면은 굳이 4K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서로의 리뷰를 보다가 결국은 알파 6400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단 EOS RP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거를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파 7 마크 3를 쓰면서 2마운트 렌즈도 갖고 있고요. 로그 촬영을 하는 것도 전보다는 그래도 좀 익숙해졌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이게 캐논 점유율 1위가 안 바뀌는 것도 전에 캐논 렌즈를 쓰던 분들이 계속 그 렌즈를 쓰기 위해서 캐논 바디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도 이미 소니의 생태계에 한번 발을 디디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애플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 소니 알파 6400은 저한테 광고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근데 뭐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것저것 안 맞아가지고 못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제품을 빌려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구입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오토포커스 테스트샷이라든지 바디 손떨방 부재로 인한 알파 6500과의 손떨방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굳이 여기서 반복하진 않을게요. 오토포커스는 끝내주고요. 바디 손떨방은 당연히 있는 게 낫죠. 근데 렌즈 손떨방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하며 잘 쓰고 있습니다. 제품에서 내세우는 기능보다 제가 직접 쓰면서 느꼈던 장점하고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 촬영 30분 제한 없음. 동급의 알파 6400이나 알파 6500에도 심지어는 상위 모델인 알파 7 마크 3에도 이 4K로 찍을 때 30분의 촬영 제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캠코더가 아니라 카메라라다 보니까 발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거기에 그리고 4K 촬영이라는 게 시스템의 자원을 진짜 많이 잡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발열이 심해서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30분 제한이 있는데요. 그리고 소니 카메라가 유독 발열에 취약하기도 하고요. 근데 알파 6400에는 그게 없어요. 날이 더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1시간 넘게도 배터리 용량만 충분하다면 문제없이 찍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찍는데 30분 이상 찍을 일이 얼마나 있나 싶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게 안 돼가지고 낭패를 겪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맥미니 램 자가 업그레이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영상 같은 경우도 1시간 넘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도중에 오버헤드 샷으로 촬영을 하던 알파 7 마크 3 30분 제한 때문에 촬영이 안 된 부분이 생겼어요. 그럼 다시 뜯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촬영을 못해서 못 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언박싱 영상 같은 경우도 찍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요. 물론 중간에 끊고 가면 돼요. 근데 촬영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타이머를 맞춰놓지 않는 이상 알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이거를 따로 카메라에서 5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도 않고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촬영하는데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외부 배터리를 연결해 놓으면 더욱 든든하고요. 2. 배터리 용량. 근데 심지어 알파 6400은 배터리도 오래가요. 용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처리하는 과정이 전부 다 효율적으로 바뀌어서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진짜 엄청 큰 용량을 가진 알파 7 마크 3만큼은 아니겠지만 알파 6400으로 촬영을 하면서 보통 유튜브 촬영을 1시간 이상 한다고 칠 때 한 번도 배터리를 갈아 끼운 적이 없어요. 진짜 어지간한 촬영은 배터리 하나로만 전부 할 수 있어요. 전에 RX100 마크 5A를 쓸 때는 배터리를 진짜 자주 갈아줘야 됐거든요. 그 진짜 RX 마크 5A는 정말 제 건강을 생각해주는 배려심이 깊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플립 LCD. 소니는 RX100 시리즈라 예전 모델을 제외하고는 셀피 스크린을 넣어주질 않았죠. RX100의 셀피 스크린도 셀피를 찍기 위해 넣어줬다는 느낌이 강했죠. 그래서 비슷한 파나소닉의 LX100 같은 경우가 셀피 스크린이 없어서 셀피를 찍기 좋아하는 분들께 외면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유튜브 카메라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소니는 자사의 대표 크롭 바디 시리즈인 알파 6400에 드디어 플립 스크린을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ERC를 불러야겠네요. 와우.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장난감 용도로 포지션된 X0에도 2를 내놓으면서 이 플립 스크린을 넣어서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홍보에다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알파 7 마크 3에서 액정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는 거는 이 카메라가 사진가가 직접 사진 및 영상을 찍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카메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자신을 찍을 수 있는 유튜브 카메라가 되는 거죠. 캐논 제품 같은 경우는 스위블 방식이잖아요. 플립보다 스위블이 더 편하고 좋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동감을 해요. 일단은 플립 스크린을 쓰면 하쉬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알파 6400을 쓸 때는 도브테일을 통해 따로 마이크를 연결해 쓰고 있고요. 소니는 여기에 대해서 스위블보다 플립을 쓸 때 시선 처리가 더 자유로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아이폰을 알파 7 마크 3에 스위블처럼 놓고 찍고 있거든요. 알파 6400으로 찍을 때는 플립으로 위에 두고 썼었고요. 어떤 게 시선 처리가 더 자연스러운가요? 저는 뭘 해도 시선 처리가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라서. 주변에 뮤직비디오나 패션 필름을 찍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촬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종종 물어보곤 하는데, 와, 거기는 한번 촬영할 때 스텝이 3명이나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 짐벌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매뉴얼 포커스링을 돌리는 사람. 전문가의 영역에서 매뉴얼 포커스를 돌려 자신 초점을 직접 맞추는 거는 좀 더 정확하고 자신의 의도에 맞는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카메라 쪽에서 제일 많이 발달한 기술이 바로 자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주는 기능인 오토포커스입니다. 소니 알파 6400은 최근에 발매된 카메라에서 동급의 카메라 중에서는 오토포커스로는 정말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일단 사람의 눈을 이식하는 IAF를 지원하고요. 거기에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여기에 포커스를 잡겠다라고 해놓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 브이로그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거예요. 모두 AI 기반으로 작동을 해요. 그 말은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 실수로 포커스가 나갔던 경우를 제외하고 알파 6400은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잡지 못한 적이 없어요. 포커스를 AI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촬영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어떤가요? 얼마나 편한가요? 가격. 저는 이 제품을 1950 레전 포함해서 121만 2,100원에 구입했어요. 제가 이 카메라를 과감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성능을 생각하면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알파 6600이 아니라 알파 6400인 이유가 소니가 유튜브 카메라 시장을 잡기 위해 가격을 내리기 위한 넘버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RX100 마크5A를 한 7개월 전쯤 구입했을 때가 한 100만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전자기기 진짜 모아봤자 똥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팔 수 있을 때 빨리 파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카메라를 유튜브용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쓰고 있어요. 특히 30분 이상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밴드 단독 공연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고요.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알파 6500이나 알파 6300을 현장에서 쓰는 분들이 계시죠. 카메라 성능은 동일하니까 알파 6400도 역시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카메라 아닌가요? 그 외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 알파 6400만의 장점이 아니라 알파 6000 시리즈에 포함되는 장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이 가벼우면서도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RX100은 정말 작고 가볍지만 여기에 부착 그립을 붙여도 그립감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E마운트 렌즈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풀프레임용 렌즈는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자잘한 장점으로는 알파 7 마크 3와 다르게 메뉴 버튼이 우측에 있는 것도 좋았어요.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해지니까요. 알파 7 마크 3는 메뉴 버튼이 좌측에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간격 촬영 기능, 타임레스죠. 슬로모션을 쉽게 찍을 수 있는 SNQ도 굉장히 편하고요. SNQ는 알파 7 마크 3부터 있던 기능이었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간격 촬영 기능은 알파 7 마크 3에 없었는데 최근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1. 플립 모드로 볼 때 메뉴가 좌우 반전이 안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 플립 모드를 보면서 뒤에서 메뉴를 조작하는데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제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 카메라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플립 모드를 보고 뒤에서 메뉴를 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고 좌우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맞기는 해요. 좌우 반전까지 되면은 제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지 않고 반전이 되어서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메뉴에서만큼이라도 반전을 적용시켰다면 플립 모드에서 메뉴를 보고 굉장히 쉽게 조작이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세심한 배려가 좀 아쉽더라고요. 2. 바디 손떨방 없음. 바디 손떨방이 없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손떨방이 있는 렌즈를 사용하면서 이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손떨방이 없는 렌즈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니가 렌즈가 다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서드파티 렌즈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서드파티 렌즈들은 대부분 손떨방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화면을 위해서 짐벌이나 삼각대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거죠. 뭐 이 기능이 있었다면 알파 6400이 아니라 알파 6600이 되었을 테고 가격도 올랐을 테지만 그래도 이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던 기능인데 이게 빠지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3. USB-C 미지원. 이거는 정말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이 중구난방이라서 빨리 USB-C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거나 과거에 나왔던 바디를 바탕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USB 단자만 지원하고 USB-C를 지원하지 않아요. USB-C가 지원이 되면 가장 좋을 때가 아이패드
프로에 연결했을 때거든요. 물론 젠더를 쓴다던가 다른 호환되는 케이블을 쓸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최신 바디라는 거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알파 7 마크 3는 USB-C를 지원하거든요. 4. 이건 사실은 촬영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알파 6400뿐만 아니라 알파 7 마크 3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하다가 메모리를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부산 출장 때도 메모리 카드를 2개나 들고 갔음에도 인식이 안 돼서 결국 메인이 되는 호텔샷은 모두 고프로로 찍었죠. 그리고 그 메모리는 아직까지도 알파 6400에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카메라의 문제인지 메모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저 파나소닉 카메라를 쓸 때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트랜센드 메모리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는 하던데 그래도 촬영 중에 갑자기 메모리를 인식 못하고 좀 크리티컬한 일이잖아요. 5. 그 외의 단점, 소니 카메라 공통이죠. 메뉴가 굉장히 복잡해요. 다행인 거는 자주 쓰는 기능들을 즐겨찾기로 지정해 둘 수가 있고 커스텀 버튼도 지정할 수 있고 이게 MR 모드라고 해서 매뉴얼을 기억하는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소니 메뉴는 언제 한번 갈아엎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저렴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싼 제품인데 제품을 구입할 때 충전 배터리가 같이 안 따라와요.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알파 7 마크 3 때도 안 줘가지고 이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정품 등록을 하면은 보내준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치사하잖아요. 기본적인 충전은 가능하게 배터리 충전 케이스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유튜브 카메라로서 알파 6400이 어떤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카메라는 유튜브 촬영을 하려는 분, 그 중에서도 영상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카메라예요. 그 점에 있어가지고는 가격, 성능, 편의성, 이 비슷한 제품군 중에 카메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께 가장 좋은 카메라입니다. 유튜브에 테스트샷이라든지 다른 그런 전문가분들의 리뷰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유튜브 카메라로서 어떤지 궁금하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전 이제 RX 마크5A를 처분하려고요. 이게 용도가 굉장히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립감도 안 좋고 무엇보다 오븐 제한이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물론 이 정도로 가볍고 화질도 괜찮은 카메라가 있으면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고프로 같은 액션 캠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저한테는 알파 6400도 충분히 가볍거든요. 특히 기본 번들 렌즈인 165 렌즈를 쓴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팔힘이 좀 좋아요. 유튜브를 고작 6개월밖에 안 하면서 카메라 기변만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카메라 기변 없이 알파 6400을 메인 카메라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K를 기본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시려는 분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모두 기술기술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